이거 어쩔 수 없다. 무슨 역할이면 해야 된다. 후보모는 평생을 제지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은행할 때는 늘 여러 가지 상상, 다양한 상상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실직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가장들 해본 경험이 좀 같이 나습니다. 영예라는 거는 처음부터 확실히 갖고 있었고 네, 추석 명절을 앞둔 극장가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개봉 5일차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기대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극장에서 볼 수밖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에서 재취업이 절실한 업계의 베테랑 범모 역을 맡은 배우 이성민 씨와 민용준 영화평론가 모시고 화제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영화평론가님과 배우님을 모시니까 배우님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우선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어떤 영화인지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남자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같은 직종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경쟁 구도에 놓이고 네. 그들을 경쟁 상대들을 하나씩 이렇게 없애가는 이야기,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아주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은유와 상징으로 그리고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이성민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저는 그 경쟁 상대 중에 네. 그 가장 실력이 있는 네. 첫 번째 제거 대상입니다. 제거를 당하시는 그건 영화를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자, 그럼 이 배우 이성민 씨에게 이번 영화는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많은 영화를 찍어왔지만은 늘 이렇게 함께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과 또 감독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박찬욱 감독님이 계셨고, 네.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영광이 또 생겼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다른 어떤 캐릭터, 제가 연기한 캐릭터보다 박찬욱 감독님과 같이 작업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안 할 방법이 없이 어쩔 수가 없이 맡으신 거군요. 네네. 네. 자, 민용준 평론가님. 자,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원래는 이 작품의 어떤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사실은 이 작품을 한 20년 전부터 그 원작 그거를 영화를 하고 싶어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처음에 이 작품의 원작이 X라는 제목인데 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끼죠. 그런데 AX. 도끼라- 예. 그렇죠. 그 도끼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해고할 때 네. 목을 자른다는 의미에서 목을 자르는 그 도끼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 영화관에서 대사도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모가지 자른다라고 하니까 감독님의 한국 제목은 모가지로 만드는 미국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예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영화가 그동안에 뭔가 대중적으로 너무 약간 좀 무서워서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붙여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반발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가지 후보를 두고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네. 이 어쩔 수가 없다 외에 가을에 할 일이라는 제목을 좀 가을에 할 일이요? 그래요. 네. 가을에 할 일은 좀 은유적인데요. 이 영화 처음에 대사가 그래요. 그래 와라 가을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인물이 사실은 그 가을에 무언가 자신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감독님이 이 과정을 좀 의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 가을에 보긴 참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생각하면 들지만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이 결국 인물이 갖는 자신의 합리화를 좀 대변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인물이 네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처지가 다 비슷하지만 각자 그 말을 할 때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지만 각기 다른 어떤 상황들을 좀 그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말이 아니었나.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 붙여 쓰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박찬욱 감독님 말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약간 감탄사처럼 다가오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 읽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의식을 하는데 예. 그냥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건 문어가 아니라 구어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딱 어떤 비유처럼 감탄사의 딱 한 마디처럼 느껴지는 건데 결국 이 인물이 그때 처할 때 이 말을 뱉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마 더 정확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영화를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무럭무럭 나는데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법모의 자부심과 자괴감이 공존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이렇게 질문지에 써 있네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법모의 자부심 그리고 자괴감이 여러 차례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예. 제가 영화를 아직 안 봐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구본모란 캐릭터는 그 대학교부터 그 종이 만드는 제지 공장 제지 일을 그 전공을 했었고 네. 평생을 그 일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해고가 당하고 실직자가 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데 네. 그 인물이 겪는 그 자기 일에 대한 자존감 네. 이런 것들이 제 와이프 염혜란 씨와의 대화 네. 중에 왔다 갔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지점이 아마 자존감과 자괴감이 교차한다는 표현 같은데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본모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떨까 했을 때 그런 지점에서 본모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연기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 법모가 아니더라도 저같이 모든 직업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자존심과 자괴감은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성민 배우님 어떻게 살리셨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영화를 본 분들이 영화 리뷰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올해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영화 1위 뭐 이런 재밌는 글도 있던데 배우도 영화 리뷰를 좀 챙겨 보시나요? 예, 뭐 챙겨보죠. 네. 예. 어떤 그 댓글들이 인상에 남으시던가요? 좋은 댓글은 뭐 늘 그런 거를 그러려니 하는데 네. 가끔 보이는 그 안 좋은 댓글들은 아주 가슴에 사무치죠. 아, 그래요? 어떤 것들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한테 경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준 평론가님, 자, 리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이제 다른 국제영화제들에서는 되게 극찬을 받았었는데 자, 국내 관객들 사이에서는 좀 반응이 호불호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말할 때 역시나 박찬욱 감독님 말을 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름다움은 되게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대중성도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봐왔던 팬덤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를 처음으로 아마 접하는 그 관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지금 영화 시장이 살짝 위기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박찬욱 감독 영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영화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더 확실히 공고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주목을 받다 보니 기존에 이제 과거의 전작들을 사실은 섭렵하지 못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약간 처음 입문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관객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처음 이 영화를 봤지만 굉장히 새롭고 이런 한국 영화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관객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건 또 기존의 팬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놀라운 건 사실 영화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화관에 어떤 신작이 개봉하는지 좀 관심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근래에 제가 사석에서만 이 어쩔 수가 없다에 관한 질문을 아주 부지기수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새삼 놀라운 게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한 화제성이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안 봤어도 보고 싶어하고
보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평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이 영화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도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영화 내용이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성민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내 역할을 맡았던 염혜란 씨하고 배우가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염혜란 씨도 역시 명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최고의 장면을 하나만 꼽자면 어떤 장면일까요? 뭐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출연한 네. 장면으로 말하면 그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가 고추잠자리라는 네. 노래가 전곡이 나오는 씬이 있습니다. 그 전곡을 하나도 자르지 않고 네, 그냥 네, 네. 전곡을 트나요? 네, 네. 예, 그 씬이 저는 가장 애착이 가고 네. 관객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씬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잠자리가 깔리면서 어떤 장면이 나왔을지는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거죠? 예, 감독님께서 그 매번 영화를 만드실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좋은 대중가요들을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환으로 조용필 선생님의 그 노래를 선택하셨고 원 없이 극장에서 네. 크게 들어라 하고 네. 그렇게 장면을 연출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추잠자리 명곡이죠. 네, 민영주 평론가님. 자, 이 박찬욱 감독 특유의 연출과 미장센이 돋보이는 장면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박찬욱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뭐 사실 지금 방금 배우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추잠자리 장면.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정말 웃겨서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성민 배우분이 전에 나오셨던 그 핸섬 가이즈라는 작품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네. 보면서 여러 번 자지러졌는데 그 영화만큼이나 정말 재밌는 장면이 방금 말씀하신 그 고추잠자리 씬입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제가 좀 사소하게 하나를 꼽아보자면 이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그 미장센이나 디테일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금주하신 분들이 보면 정말 치명적인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금주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폭탄주를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왠지 정말로 나가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금주를 할 때 아내랑 굳건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인물이 약간 이걸 마셔도 되나 마실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교체 편집이 되면서 집에 그네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네. 근데 들이키는 순간 갑자기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그네에서 사라진 아내가 그냥 그네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아내와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냥 아내의 존재감이 확 사라진 그 순간이 이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상관없는 장면 같지만 인물의 심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딱 편집만으로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연출의 묘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N차 관람하신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성민 배우가 여전히 돋보이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한 장면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어. 넌 괜찮지? 오케이. 어떻게 점점 어두운 곳으로 끌려 내려가는지. 아마 나는 아직은 네, 좀 더 보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이성민 씨가 보기에는 이 배우가 되게 연기를 할 때 자기가 연기하는 장면이 어떻게 편집될지 잘 모른다면서요. 네, 그럴 때가 있죠. 저 장면이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실 실제 촬영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연기를 한 게 아니니까 네. 음악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못하고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 장면에서 관객들이 어떤 반응할지도 예상을 못한 상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감독님이 알아서 잘 편집하셨네요. 네, 자, 전 이 영화 보면서 이 장면에 이 드라마 미생 생각도 나던데 역시 시대의 화두인이 취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배우 이성민 씨는 늘 승승장구한 배우로 기억이 되던데 혹시 재취업이 걱정되는 시기도 있었습니까? 저희는 늘 그렇죠. 늘 그런가요? 예.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게 저희에겐 늘 재취업이니까 항상 그런 상황이 있고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배우들도 많으니까
저희한테도 재취업 문제는 다음 작품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간당간당하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겠군요. 저요? 예. 최선을 늘 다합니다. 네, 자, 민영준 평론가님, 이제 박찬욱 감독은 그럼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특별히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상황의 아이러니나 인물의 심리의 어떤 복잡 다단함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본인을 한번 좀 반추해보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적으로 아까 제가 어쩔 수가 없다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뱉는 똑같은 말을 뱉지만 각자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 말을 좀 인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은 가족을 건사하겠다는 책임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가당한 일인가,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는데 동시에 또 그 사람이 그런 또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한 좀 이해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치 충돌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경험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지금 같은 시대가 이런 인물을 만약에 존재하게 만든다면 그 인물에게만 어떤 탓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으로도 이런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또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메시지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인물의 어떤 심리를 자신이 같이 동화가 되면서 네. 나라면 저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판단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적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자, 이상민 씨, 이번 영화 모든 출연자가 다 주연이라고 할 만큼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모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상민 씨가 보기에도 저 장면은 저 배우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네, 연기의 신이 내 옆에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까? 연기의 신, 예. 본인 빼고. 모든 배우가 그렇죠.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는 혜란 씨랑 병원 씨밖에 네. 없었는데, 병원 씨의 연기는 정말 그전 영화 승부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감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영화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많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씬들은 제가 병원 씨 표정을 영화를 보다가 따라 해본 적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고, 또 염혜란 씨는 옆에서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한 20년 전에 저는 연극 무대에서 혜란 씨 연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놀랐었어요. 저런 배우가 있나 할 정도였는데 역시 숨은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고 찾아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생각이 네. 우리 배우 누가 있죠? 네. 연배란 씨하고 이병헌 씨. 손예진 씨. 예, 손예진 씨. 손예진 씨. 죄송합니다. 손예진 씨. 예, 씨 미안합니다. 손예진 씨는 제일 놀랐어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같이 그래요? 작업을 현장에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네. 손예진 씨가 저런 얼굴이 나오는가? 저런 연기를 하시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연기를 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손예진 씨 항상 예쁜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아닌 연기가 있는 모양이죠.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배우가 언급한 어쩔 수가 없다를 빛낸 연기의 신들이 지난 8월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죠. 당시에 기자회견이 열렸던 현지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이렇게까지 상업적인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너무 웃긴데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비극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너무 근사한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 멋진 음악, 이것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게 영화의 본질이구나. 이래서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이 찬사를 받는구나. 대본을 보는 순간 너무나 재미있었고 또 블랙 코미디가 돋보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이 작품에 임했고.
네, 자 민영주 평론가님, 일단 저도 한국에서 영화제 활동한 지 꽤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수상을 못했어요. 네. 다른 영화제들은 어떤가요? 뭐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또 특별 관객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창동 감독님이 그 초록 물고기를 통해서 그 토론토 영화제를 90년대에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5, 6년 뒤에 이제 올드보이로 이제 박찬욱 감독의 그 심사위원 대상을 탔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 배경의 영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만든 초석을 다진 감독이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칸에 진출하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네.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그 외에도 많은 감독들이 점점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큰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못한 건 아쉽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또 토대로 한국 영화 계속 주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감독들이 이런 사례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동력을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 더 심해지는데 자, 이성민 배우께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재미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추석 연휴 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성민 배우, 민영준 평론가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